택시와 민식이법. 구급차와 실랑이를 벌인 최근의 택시기사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70만 명이 넘는 동의자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민식이법도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결국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식이법은 어떻습니까? 기껏 청원해서 강력한 법을 제정해놨더니 이제는 수십만 명이 너무 과하다고 부당하다고 또 청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좀 적당히 했으면 하는 내용도 없지 않지만 청원을 할 때는 무슨 마음이고 지금은 또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택시기사 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이렇게 수십만 명이 동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민식이법과 마찬가지로 구급차 사건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인가요? 구급차와 택시 사건은 많은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급차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한 단순 접촉 사고인지 택시기사의 고의적인 후방 추돌인지 그것을 밝히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여간의 실랑이가 사망에 즉 간접적으로 미친 영향도 밝혀야 할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많은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표출하는 분노의 방향은 마치 사고 수습을 먼저라고 하는 택시기사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냐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자칫 또 다른 이상한 법을 요구하는 듯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떠나서 만약 구급차의 신호위반으로 일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수습이 먼저인지 구급차의 진행이 먼저인지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 수습이 우선입니다. 물론 구급차 안에는 자신의 가족이나 저를 비롯하여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위독한 상태에서 1분 1초가 급한 위중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상대 일반 차량도 똑같은 위치의 국민이며 그들의 재산이나 건강도 중요한 것입니다. 택시기사가 사고 수습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모든 구급차는 긴급 상황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현장에서 하지 않고 주후에 해도 된다는 법을 찬성하는 것인가요? 그 법이 과연 민식이법처럼 뒤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추측은 해보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긴급 자동차는 크게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방차는 온전히 대중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구급차는 전체적으로 보면 공익 목적이긴 하지만 단편적으로는 개인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경찰차는 그 중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차의 경우 확실히 크고 색깔도 선명하며 집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방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은 일반 차량의 과실을 많이 실어주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되며 또 다른 대체 요인이 없는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사고 수습을 어느 정도 면제해주는 법률을 정해도 크게 불합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차나 구급차는 다릅니다. 크기도 일반 차량과 비슷하며 색깔이나 모양이 법적 긴급 차량은 아니지만 사설로 쓰이는 차량들과 가끔 구별이 힘들기도 합니다. 경찰차나 구급차가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차량이 탑승한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경찰차나 구급차에 과도한 법적 권한을 주게 되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 또한 수없이 생겨나겠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정직하고 솔직하다면 경찰차도 구급차도 현장 사고 수습 면제 조항을 법적으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까? 접촉사고만 나도 잘잘못 따지기 전에 모든 운전자가 목덜미 잡고 내리는 것이 전 세계 운전자의 습관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사고 수습을 먼저 하자고 10분간 실랑이를 한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그것을 두고 잘못을 따지는 것은 또 다른 이상한 민식이법 같은 것을 제정하자고 하는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이라면 10분간의 사고 수습 실랑이는 택시기사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그것을 5시간 이후에 사망과 연관을 짓는 것은 좀 억지입니다. 만약 그것을 연관을 짓는다면 구급차와 사고가 난 모든 운전자는 과연 구급차에 탄 사람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따져서 사고 수습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가라고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건 일반 차량에 탄 사람이 의사라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급차 안에 탄 사람이 얼마나 위독한지 모른다면 사고 수습을 요구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데 당연히 알 수 없으므로 그럴 바엔 차라리 구급차는 모든 교통사고에서 현장 수습을 해야 할 의무를 면제한다고 법으로 그냥 못을 박는 게 낫겠죠. 현재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택시의 블랙박스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현재 전방만 촬영한 구급차의 블랙박스만 공개되어서 일반인은 사고의 정황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끼어들기를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거리도 있었고 구급차라면 당연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행동이었으며 일반적으로는 택시가 구급차에 끼어들기를 보고 멈춰서 있기만 했어도 택시의 범퍼가 완전히 분리될 정도의 강한 접촉을 가져올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택시가 구급차의 진행을 보고 멈춰섰더라면 그렇게 쿵 하는 접촉음보다는 끽끽끽 하는 마찰음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쿵 하고 들이받는 소리가 나는 부분에서는 경찰의 추론이 좀 더 사실에 가깝지 않나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고의라면 사건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고의로 박은 것이라면 사고 수습을 요구하는 권리 자체가 구급차의 긴급 상황을 완전히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수습하기 힘든 엄청난 법적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튼 만약 고의거나 택시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면 저도 70만의 청원에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택시기사의 사고 수습 요구는 정당한 행동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교차로에서 구급차의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구급차 안에 탄 환자가 그렇게 위독하지 않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유발 원인을 구급차 쪽에 많이 실어준 판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현재 제도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합니다. 구급차의 교통사고에서 현장사고 수습을 뒤로 미루려면 구급차에 타고 있는 응급구조사에게 그 권한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구급차에 별도 표식을 달게 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응급구조사의 권한으로 현장 수습을 면하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GPS가 일상화되고 IT 강국인 한국에서 신호등 체계를 좀 더 혁신적으로 개선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허구 헛날 무쇠의 기적이다. 뭐다 하면서 양심과 매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호등의 긴급 차량의 접급을 표시하여 교차로에서 긴급 차량과의 교통사고를 좀 줄이고 내비게이션에서도 전, 후방 긴급 차량의 이동 경로를 표시해주면 좀 더 사고를 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